장모님은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 해. 남편 재우는 툭 말을 던지듯 내뱉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할게. 나 장모님 오는 거 이제 부담스러워. 말투는 차갑고 눈은 식은 물처럼 식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국을 휘젓더니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놨다. 요즘 집에 오시는 횟수도 많아지고 너무 오래 계셔. 이건 그냥 내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양원이 된 기분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마른 입으로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엄마야, 갈 데가 없잖아. 병원도 퇴원하라 하고, 오빠는 외국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엄마는 원래 남에게 패 끼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늘 나 때문에 고생 많다는 말만 하셨고, 한 번도 자신의 통증이나 외로움을 내게 온전히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엄마의 눈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또 죄스러웠다. 퇴원 당일 병원 앞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희미하게 떨리는 손등 위에 작은 멍이 퍼져 있었다. 많이 아팠지?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늘게 웃으셨다. 그 미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슬펐다. 나는 스스로를 다짐했다. 이제는 엄마 곁에 있겠다고.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재호는 대놓고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거실을 어색하게 지나가는 엄마를 향해 그는 늘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엄마가 마주칠까봐 일부러 동선을 피해 다니고 방문도 평소보다 세게 닫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재훈아, 엄마가 여기 계신 거 그렇게 힘들어?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내 쪽을 바라봤다. 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숨 좀 쉬고 싶어. 지금은 하루하루가 피곤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데? 엄마를 다시 병원에 보내라는 말이야? 그 병원비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 넌 너희 가족을 감당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자고. 그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냉장고 위에 올려둔 약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엔 엄마가 매일 드셔야 할 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엄마는 내가 집안일을 하다 말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혼자 거실에 앉아 TV도 없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 그 뒷모습은 말이 없었지만 한마디보다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엄마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엄마는 작게 놀라며 말했다. 아유, 나는 괜찮아. 잠깐 앉았을 뿐이야.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조용해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물으셨다. 나 오늘 나가 있을까? 아침부터 너희 남편 얼굴이 좀.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괜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신 듯 조금 멍한 얼굴로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작은 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엄마가 주방에 있을 땐 유난히 발소리가 작아졌다. 물컵을 씻을 때도 조심조심.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을 때도 항상 양손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눌러 닫으셨다. 나는 그 모습이 마음 아팠다. 이 집이 엄마한테는 언제쯤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출근 준비를 마쳤다. 현관을 나서기 전 엄마가 슬리퍼를 끌며 따라 나오셨다. 수진아, 혹시 괜찮으면 오늘 점심쯤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찍 끝나면 내가 엄마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사갈게. 그 말에 엄마가 살짝 웃으셨다.
그 미소 하나에 마음이 놓였던 나는 하루 종일 어떻게든 일찍 퇴근할 방법만 찾았다. 하지만 회사에선 갑작스런 회의가 생겼고 결국 나는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게 퇴근했다. 초조한 마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발을 동동 굴렀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땐 문 앞에 놓인 바나나 우유가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똑같은 봉투, 똑같은 브랜드의 바나나 우유. 그건 엄마가 자기 손으로 사오신 것이었다. 혹시 내가 못 오면 이걸로 대신하려 했구나. 순간 울컥한 감정이 목을 조였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계신 엄마가 보였다. 식탁엔 재훈이 혼자 밥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마루 끝자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 나 늦었지 미안해.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웃으셨다. 아니야. 나 오늘 햇볕도 쬐고 마당에 있는 고양이도 봤어. 그 고양이 나랑 눈 마주쳤다?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은 먹먹했다. 엄마는 그저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말이든 꺼내셨을 것이다. 나는 그런 엄마를 향해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다가갔다. 손 씻어. 내가 마사지해 줄게. 그날 밤 재우는 또다시 내게 말했다. 솔직히 우리 이 집 너무 갑갑하지 않아?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어른 모시는 거 나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요즘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게 정상인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다. 그래, 그게 너한텐 정상이겠지. 내 눈에 우리 엄마는 짐이고 나는 그 짐을 끌어안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도 현실적으로 말할게. 엄마가 없으면 나도 없어. 그 말에 재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불을 덮고 등을 돌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그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나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내가 말리지도 않았는데 여느 때보다 일찍 짐을 싸고 계셨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나는 당황해서 엄마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잠깐 이모네 집에 다녀오려고. 내 이모가 허리 안 좋다잖아. 김치도 좀 가져가고. 엄마, 거짓말하지 마. 이모는 지난주에도 엄마 온다고 당황했었어. 그래도 괜찮다더라. 가면 좋아하시겠지. 나는 엄마의 눈을 들여다봤다. 억지로 떠나려는 눈빛.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몸을 사리는 그 불안한 시선. 엄마가 나가면 난 뭐가 되는데.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눈치 볼 이유 없어. 알지.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 남편 생각도 좀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다 말고 주저앉았다. 엄마, 나 진짜 지쳤어. 누굴 위한 가정인지 모르겠어. 나는 내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이 집에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내 엄마라니 말이 돼? 엄마는 내 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손을 덥석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여기 있다가 너 힘들어지는 게 더 무서워. 그건 내 몫이야. 엄마는 그냥 내 곁에 있어줘. 내가 보호할게. 내가 감당할게. 엄마는 이 집에 있어도 돼.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엄마를 쫓아낼 거라면 차라리 이 집을 나가겠다고. 결혼 후 처음으로 가구들을 살펴보고 주방 서랍 속 전세 계약서를 꺼내 들여다봤다.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관계를 정리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울컥했다. 그리고 이틀 뒤 엄마는 조용히 사라졌다. 내가 출근하고 돌아왔을 땐 거실 한켠에 접힌 이불,
식탁 위에 손글씨로 남긴 쪽지 하나뿐이었다. 딸, 엄마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내가 울지 않기를 바라며. 나 진짜 괜찮으니까 밥 잘 챙겨 먹고 회사 늦지 않게 다녀. 쪽지를 움켜쥔 손이 떨렸다. 나는 그날 밤 온 동네 병원과 찜질방을 다 뒤지며 엄마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엄마를 본 사람은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순간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야, 미쳤어? 왜 그래? 엄마 미안해. 잠깐만. 엄마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었어. 다 괜찮아지면 다시 집으로 갈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끄는 엄마. 나는 하염없이 전화기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정작 나는 내 엄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엄마가 계시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곳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온기는 내 마음속 깊은 죄책감에 가려져 차갑게만 느껴졌다. 엄마가 사라지고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넘기기 힘들 만큼 속이 다 뒤집혀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혹시나 골목 어귀에 엄마가 앉아있지 않을까. 아파트 입구 벤치에 쓸쓸히 앉아있진 않을까. 눈을 부라리며 살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 빈자리는 점점 공포로 변해갔다. 재우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장모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둘 사이 생각 좀 하시려는 거 아닐까? 그 말에 나는 그를 노려봤다. 내가 엄마 마음을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한텐 그저 남의 집 일이잖아. 재우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의 관심조차 고마움이 아닌 상처로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물건이 남아있던 작은 방 서랍을 열어봤다. 그 안엔 꼼꼼히 접힌 약 봉투와 엄마가 매일 적던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참으며 노트 첫 장을 펼쳤다. 날짜와 짧은 글귀들이 빼곡했다. 오늘도 딸이 웃었다. 그 웃음, 나한텐 약이다. 사위는 아직 날 불편해하지만 괜찮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다. 딸이 나 대신 불편해지지 않게 내가 먼저 물러서야겠다. 그 순간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다. 엄마는 항상 혼자 감내하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는데 나는 그저 내 갈등과 내 체면에 갇혀 엄마를 지키지 못한 딸이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를 조퇴하고 엄마가 자주 가셨던 공원 벤치로 향했다. 한동안 앉아있던 자리, 앉은 자세로 책을 읽거나 햇볕을 쬐며 눈을 감고 계셨던 그곳. 그 벤치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엄마가 좋아하시던 귤을 꺼내 조심스럽게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벤치 옆에 적힌 이름 없는 문구를 바라봤다. 누군가의 기다림은 늘 말없이 진행된다. 그 문장 앞에서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몸은 좀 괜찮아졌어. 곧 연락할게. 너무 걱정 마라. 그 한 문장조차 나는 100번, 1000번 읽어 내려가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로 재훈과의 사이도 조금씩 변해갔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밥을 먹으며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피했다. 나는 점점 이 결혼 생활이 엄마와 나 둘 다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밤 재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는 거 어때? 그는 놀란 듯 날 바라봤지만 곧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서로한테 좋을 수도 있겠네.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 사이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의 시간을 미련 없이 정리해 나갔다. 엄마에게는 아직 그 말을 못 전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다.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곁에서 엄마만 보고 살 수 있어. 나는 엄마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넓지 않아도 좋았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짜리 빌라여도 상관없었다. 그저 햇살이 들어오고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면 충분했다. 중개사무소를 여러 군데 돌며 엄마를 위한 공간을 찾았고 드디어 괜찮은 전셋집을 하나 발견했다. 화장실은 비록 작았지만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둘 공간이 있었고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구조였다.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엄마만 오면 돼. 며칠 후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수진아, 나 내일쯤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들떠 있는 듯도 했다. 나는 반갑고도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새 집 준비해놨어. 엄마 좋아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셨다. 다음 날 엄마는 작고 낡은 보따리를 들고 터미널에 도착해 계셨다. 나는 뛰다시피 달려가 엄마를 안았다. 이렇게 가볍게 왔어? 뭐 많을 게 있니?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 됐지. 그 말에 나는 또다시 울컥했지만 이번엔 꾹 참았다. 엄마는 늘 담담했고 나는 그 담담함 속에서 작은 울음을 삼켰다. 새 집에 들어선 엄마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햇살이 들이치는 거실, 따뜻한 색의 벽지, 은은한 나무 향이 나는 새 식탁까지. 엄마는 마치 낯선 풍경을 보는 아이처럼 하나하나 살피며 말했다. 아유, 여긴 정말 따뜻하네. 내 마음이 느껴지는 집이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었다. 엄마는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맛 예전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 그 말에 나는 울컥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잖아. 내가 엄마 딸인 거 잊지 마.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많지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그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다 내게 물었다. 수진아, 너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나랑 살려고 한 거 솔직히 무리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잠깐이었어. 엄마 없으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밤은 긴 대화가 필요 없었다. 엄마와 나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고요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창밖을 보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엄마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드셨다. 나는 살며시 방문을 닫고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우리 둘만의 공간, 우리 둘만의 시간.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도착한 이 평온함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가장 먼저 작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셨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엄마의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그 빛이 은은하게 흘렀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엄마, 커피 마실래? 어머, 이런 것도 있어? 너 커피도 내려? 살림이란 게 다 엄마한테 배운 거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작은 머그잔을 손에 쥐고 웃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의 서러움과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엄마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작은 것들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주방에는 미소 띤 스티커와 냉장고 문엔 오늘도 힘내자는 메모가 붙었다. 화장실 선반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 났고 현관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였다. 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엄마가 만든 반찬 냄새와 따뜻한 방 안공기에 안도했다. 이게 가족이지. 가슴 깊이 그렇게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셔? 우리 집에. 왜?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데려갔어? 오빠, 엄마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참 됐어. 그동안 나 혼자 돌봤어. 오빠는 외국에 있었잖아. 그래도 나도 자식인데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지.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이기적이라 느꼈다. 한 번이라도 엄마의 상태를 먼저 묻기보단 자기 입장부터 말하는 오빠가 서운했다. 동시에 미웠다. 엄마랑 통화해. 나중에.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는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았다. 무슨 일이니? 오빠가 엄마한테 왜 말도 없이 데려갔냐고. 엄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너 오빠 탓하지 마라. 그 애도 살기 바빴던 거야.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남 편을 들어? 엄마 마음 알아주는 사람 결국 나밖에 없잖아. 엄마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맞아. 너밖에 없지. 그래서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면서도 찌릿하게 저려왔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침마다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가까운 공원, 벚꽃이 피 흩날리는 조용한 오솔길을 나란히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엄마는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내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랑 이렇게 걷는 게 꿈 같아. 나는 이걸로 충분해.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잠깐 졸기도 했다. 햇살은 창가를 넘고 엄마의 얼굴 위에 따뜻하게 머물렀다. 나는 그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평온하고 부드럽고 너무도 편안한 얼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엄마가 내게 바랐던 건 대단한 희생도 보답도 아니었다는 걸.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오빠가 집에 찾아왔다.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다소 굳어 있었고 엄마는 반가운 얼굴로 현관까지 나가 왔냐, 먼 길 왔네 하며 품에 안으셨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다 거실로 돌아왔다. 엄마는 그저 아들을 반기는 어머니였지만 나는 알 수 없는 서운함에 자꾸만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는 식탁에 앉자마자 몸은 좀 어때, 엄마? 하며 쑥스러운 듯 눈을 피했다. 괜찮아. 이렇게 있으니 훨씬 나아졌지. 수진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 말에 나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게 그 순간 왠지 더 울컥했다. 식사를 마치고 오빠는 나를 부엌 쪽으로 데리고 가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혹시 너 이혼 생각 있어?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말 왜 해? 엄마 때문에 너네 부부 많이 흔들렸잖아. 그게 내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래.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다. 이미 정리했어. 재훈이랑 나. 서로 놓아주는 게 맞았던 거야.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고 반복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오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엄마는 오빠와 긴 대화를 나누셨다. 나는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었지만 가끔 들리는 웃음소리, 간간이 섞이는 엄마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가족이 다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엄마와 나는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다. 동네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이었고, 비록 땅은 작았지만 엄마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 나는 흙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거 진작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나는 다음 날 새벽 엄마 손을 꼭 잡고 첫삽을 들었다. 엄마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호미를 들며 상추, 깨십, 쑥갓을 심으셨다. 손은 자꾸 떨렸고 허리는 자주 펴기 힘들어 하셨지만 엄마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가득했다. 이 흙냄새가 좋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그 한마디가 내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다. 텃밭에서 돌아오던 길,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물으셨다. 너 괜찮아? 뭐가?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바뀐 삶이 너한텐 너무 벅찬 짐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 난 엄마 덕분에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살게 됐어.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골목. 봄바람이 천천히 머리를 스치고 나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았다. 엄마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운기 가득한 시간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머리를 감겨드렸다. 욕실에 따뜻한 김이 퍼지는 사이 엄마는 작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맡기셨고 나는 조심스럽게 샴푸를 손에 덜었다. 엄마 따뜻해? 응, 시원하다. 엄마는 감긴 눈 아래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나는 두피를 천천히 문지르며 어릴 적 엄마가 내 머리를 감겨주시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땐 내 머리숱이 어찌나 많았는지, 내 손목이 아플 지경이었지.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고 나는 물을 뿌리며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더 없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이 잠시 멈췄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많이 가늘어졌고 두피 곳곳이 드러나 있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드리며 나는 애써 밝게 웃었다. 그래도 엄마 머리 윤기 좋아. 우리 집에서 제일 예뻐. 엄마는 멋쩍은 듯 웃으셨지만 그 눈빛엔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렸다. 그 작은 행위들이 내겐 너무도 소중했다. 다음 날은 엄마 생신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잡채와 불고기, 동그랑땡과 미역국을 정성껏 만들었다. 작은 케이크에 초도 하나 꽂았다.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자. 엄마는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비셨다. 무슨 소원 빌었어? 이렇게 평범한 날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그 말에 나는 웃었고 엄마는 살짝 눈가를 훔치셨다. 오빠는 영상통화로 생일 축하를 전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으셨고 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제는 조금씩 서로를 향한 미움보단 이해가 더 많아지고 있었기에 마음이 놓였다. 오후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텃밭을 통해 알게 된 인연이라며 조촐한 생일 선물을 들고 집으로 오셨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서도 한껏 기뻐하셨다. 나는 주방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과일과 떡을 접시에 담아 대접했다. 그날 우리 집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엄마는 두 볼이 발그레해질 정도로 웃으셨고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핸드폰 앨범 속 엄마 얼굴이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 하나가 내겐 모든 보상 같았다. 밤이 되자 모두 돌아갔고
엄마와 나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방금 찍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너는 참 잘 컸다. 엄마는 내가 내 딸이라서 참 좋다. 그 말에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내가 더 좋아. 작게 대답하며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공간만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엄마와 나 두 사람의 온기가 가득히 머물던 밤이었다. 며칠 뒤였다. 아침부터 엄마가 약간 어지럽다 하셨다. 평소에도 혈압이 낮긴 했지만 이날은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도 비틀거리셨다. 나는 황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로 누적이 심하신 것 같아요. 기력 회복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영양제도 챙겨드리시고 정신적 스트레스 줄이는 게 제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죽을 끓이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 쉬자. 텃밭도 당분간 내가 다녀올게. 엄마는 미안한 듯 웃으셨다. 나이 들면 몸이 말을 안 들어. 예전 같지 않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는 내가 엄마 돌볼 차례니까. 그날 오후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다.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자. 가까운 데라도 바다 보러 가는 거 어때? 엄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으셨다. 바다 참 오래됐지. 그래, 한번 가보자. 너랑이라면 어디든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한쪽이 뭉클했다. 엄마가 다시 어디든 가겠다고 말해주셨다는 것. 그 자체로 눈물이 났다. 여행 준비는 내가 도맡았다. 작은 캐리어에 옷과 약, 따뜻한 겉옷과 담요까지 챙겼다. 우리는 주말 아침 기차를 타고 동해 쪽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휙휙 지나가는 동안 엄마는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셨다. 수진아, 응? 이렇게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는 거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럼 오늘은 새로 기억 만들러 가는 날이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고 엄마는 가볍게 내 어깨를 툭 치셨다. 네 입은 여전히 달콤해.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바다 앞에 서 있는 엄마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작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엄마와 손을 잡고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중얼거리셨다. 이 소리 참 좋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야. 우리는 근처에 있는 작은 횟집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했다. 엄마는 생선구이 몇 점에 밥을 떠먹으며 이 집 반찬 정갈하니 맛있네. 엄마가 예전엔 이런 거 잘했는데. 그 말에 나는 말했다. 엄마가 해주던 반찬 내가 하나하나 따라 해봤어. 지금 내가 잘하는 건 다 엄마한테 배운 거야. 엄마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눈빛엔 감사와 사랑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엄마는 내 어깨에 기대 조용히 잠드셨다. 나는 머리칼을 정리해주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언젠가 이 시간들이 그리워질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순간들을 최대한 오래, 더 많이, 더 깊게 간직하고 싶었다.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 엄마는 평소보다 깊은 잠을 주무셨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워도 엄마는 조용히 누워 계셨고 나는 깨우지 않고 조심히 방을 나왔다. 아침을 준비하며 조용히 생각했다. 엄마가 내 삶에 다시 들어온 이후로
나는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식탁을 차리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삶. 이전엔 혼자인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곁에 있는 엄마의 숨결이 무엇보다 따뜻하고 고마웠다. 식탁 위에 국과 밑반찬을 올려놓고 엄마 방 문을 살짝 열었다. 엄마, 밥 됐어요. 잠시 후 이불이 움직이더니 엄마가 천천히 일어나셨다. 많이 피곤했는지 좀 늦게 일어났네. 나는 미소 지으며 물컵을 내밀었다. 천천히 일어나요. 아직 시간 많아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밤새 바다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물빛이 참 고왔어. 눈 감으면 아직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조금씩 밥을 떠넣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살며시 떨리는 손끝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에게 작은 꽃다발을 드렸다. 길가에서 파는 작은 카네이션 한 다발이었다. 무슨 날이야? 그냥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줘서. 엄마는 그 꽃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꽃잎을 쓰다듬으셨다. 너 참 다 컸다. 이젠 엄마보다 엄마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꾹 참았다. 이 따뜻한 시간에 눈물로 번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 엄마 딸이잖아. 엄마가 키워준 그대로 컸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꼭 끌어안으셨다. 며칠 뒤 엄마는 텃밭에서 일하다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으셨다. 나는 허둥지둥 달려가 부축하며 물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엄마는 애써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다. 병원에 가보니 허리 근육이 염좌였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미안한 듯 말했다. 괜히 텃밭 나간다고 괜한 짓 했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를 침대에 눕혔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드릴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요. 그게 제일 속상해. 엄마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참 다행이야. 그날 밤 나는 엄마 머리맡에 앉아 책을 읽어드렸다.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엄마가 잠드는 걸 기다렸다. 엄마는 어느새 조용한 숨소리를 내며 편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엄마 이마에 조심히 입을 맞췄다. 엄마,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하루하루 같이 잘 살아보자.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고 나는 엄마 옆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이 고요한 밤, 엄마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모든 위로이자 축복이었다.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다. 햇살은 점점 뜨거워졌고 엄마는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텃밭에 갈 준비를 하며 내가 손 안 대면 저 아이들이 다 죽는다며 웃으셨다. 나는 엄마가 억지로 힘을 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비가 왔다. 장맛비처럼 굵고 길게. 엄마는 창밖을 보며 오늘은 못 가겠네. 아쉽다. 하셨고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드렸다. 오늘은 하루 종일 푹 쉬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은 누워서 책 읽는 게 최고지. 엄마는 책장을 넘기며 맞아. 비 오는 날은 그저 쉬어야지. 하시고는 이내 스르르 잠드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요즘 자주 드는 생각 하나를 종이에 적어보았다. 엄마가 이대로 내 곁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문장이지만 나에겐 그 어느 기도보다 간절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다. 엄마가 밤새 열이 나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의식이 흐릿해졌다. 나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의료진이 엄마를 둘러쌌다. 나는 밖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기도 아닌 기도를 올렸다. 제발 제발 엄마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고열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고 했다. 엄마는 저녁 무렵 깨어나셨고 나를 보며 힘없이 웃으셨다. 너 또 울었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놀랐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젠 내가 더는 짐이 되기 싫다.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엄마는 짐이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세상이야. 엄마는 가만히 눈을 감으셨고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왔다. 병원에 입원한 며칠 동안 나는 침대 옆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깰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건네며 그저 곁에 있었다. 의사는 며칠 내로 퇴원은 가능하다고 했고 나는 조심스레 집 정리를 시작했다. 엄마가 더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기고 자주 쓰시던 물건들을 손 닿는 곳에 두었다. 퇴원하는 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 끝 창문을 한참 바라보셨다. 이 병원 냄새도 싫고 음식도 싱겁고 근데 여기서 살아서 나가니 또 이상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시는 안 오면 되죠. 이제 우리 집에서만 푹 쉬자.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으셨다. 집 냄새가 좋아. 나는 이 냄새가 제일 좋더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냄새, 그 익숙함이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듯했다. 그날 밤 엄마는 유난히 깊이 주무셨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엄마 옆에서 함께 누웠다. 바깥에서는 여름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엄마의 숨소리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 밤은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완벽한 평화였다. 엄마와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진 건 생각보다 오래지 않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엄마는 다시 한번 알아누우셨다. 이번엔 유독 기력이 더 없었다. 밥도 물도 스스로 삼키기 힘들어하셨고 눈도 자주 감기셨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연세도 있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한동안 무리 없게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은 듯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곁에 오래 있길 바랐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어디선가부터 스며들기 시작했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보셨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나는 물었다. 엄마, 뭐 생각해?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냥 내가 참 잘 살았다 싶어서. 마지막까지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다. 마지막이란 단어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우리 더 좋은 날 많을 거야. 다시 바다도 가고 산책도 가고. 엄마는 손을 들어 내 볼을 쓸며 말했다. 그래,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며칠 후, 엄마는 다시 집으로 오셨다. 나는 엄마가 누울 수 있도록 거실 한편에 요를 깔았다. 낮에는 햇살이 들고 밤에는 창밖 바람 소리가 들리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손을 잡으셨다. 말없이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자꾸만 내 얼굴을 바라보셨다. 왜 그렇게 봐? 하고 물으면 그냥 눈에 담아두고 싶어서 하고 대답하셨다. 나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엄마는 조용히 숨을 쉬지 않으셨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커튼을 여는 순간 엄마의 눈이 감겨 있는 걸 보았다. 몸은 따뜻했지만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급히 이름을 불렀다. 엄마, 엄마,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햇살 예뻐요. 오늘 같이 산책하자고 했잖아.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머리맡에 기대어 울었다. 오랜 시간 함께 나눈 말들, 엄마가 남긴 미소, 밤마다 들리던 숨소리까지 전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엄마가 평소 좋아하던 국화꽃으로 향로 옆을 가득 채웠다. 나는 마지막으로 유골함을 안고 작은 산골짜기 햇살 좋은 곳에 모셨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엄마의 이불을 곱게 개고 꽃다발을 작은 유리병에 꽂았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요. 다음 생에는 꼭 내가 엄마 해줄게요. 이번엔 내가 먼저 다 해줄게요. 한 여자는 가난하고 조용한 어머니를 끝까지 품에 안고 따뜻한 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누군가는 짐이라며 밀어냈던 존재를 누군가는 인생이라며 붙잡았고 그 끝은 조용하지만 가장 눈부신 이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